해줄 텐데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이참수의 꼭지점 어떻게 구해? 표준형으로 고쳐서 하지?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표준형이라고 하면 전문 용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하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방법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 전부 다 이참수의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어. 정확히. 그치? 근데 이제부터 정확히 그리는 게 목표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녀석들의 관계를 따져보는 건데 자 일단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런 걸 하나 줄게. 뭐야? 너무 많이 풀어봤잖아. 연립방정식이잖아. 네, 연립일차방정식이지. 언제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풀어봤지. 자, 둘이 더하는 거를 가간법이라고 진행하지. 둘이 더하거나 빼가지고 이제 4x는 8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x는 2고 대입해서 y값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해주는 것을 연립방정식의 풀이 이렇게 배웠는데 그 중에 방법은 가간법도 있고 대입법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등치법이라는 게 있는데 등치법이라는 건 그냥 요 녀석을 그냥 y는 이건 알아야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우지만 않았을 뿐이지 사실 대입법이야 대입법. 마이너스. 이렇게 y는으로 고친 다음에 여기서 내가 그냥 둘 중에 하나를 딱 잡아. 그냥 얘를 잡아도 돼. 얘를 잡아가지고 이쪽에다가 대입한 거야. 대입법이지. 근데 대입해 놓고 쓰면은 뭐가 되는 거야? x에 대한 식끼리 같다.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런 걸 같을 등자를 써서 같을 등자 바꾸어 놓을 치환할 때 치. 그렇게 해가지고 등치법 이렇게 나. 그래서 x에 대한 식끼리 같다. 이렇게 놓으면 바로 계산이 가능하지. 이걸로 계산하면 바로 마이너스 2x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5 넘기면 x는 바로 2 나오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원래 식에다가 다시 대입하면 y 값도 마이너스 1 나오는 거고. 이게 등치법이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교육과정에 나오진 않지만. 알겠지? 이게 등치법입니다. x에 대한 식끼리 같다. 이런 식으로 놓는 거. 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풀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시각적이야. 그냥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건 항상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만 얻어지지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진 않잖아. 지금까지 그런 건 못 봤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초로 비시각적인 걸 시각적으로 바꾼 게 딱 하나 있었어.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 2학년 1학기 맨 마지막에 배웠잖아. 그치? 여기서 내가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얻은 이 해는 2하고 마이너스 1 얘네들의 순서상으로 2, 마이너스 1이라고 적고 이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거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기서 얘네들을 직선으로 보는 거지 1차 함수 얘네들을 1차 함수로 보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인 얘지 공통수학 2 배웠으니까 더 잘하겠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2인 얘니까 그지?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은 2잖아. 그래서 올라가는 얘야 얘는. 그래서 얘가 y는 2x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할 때 아니? 이 둘이 만나는 이 교점을 어떻게 계산한다? 연립해서 계산하지. 연립은 항상 교점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래서 2, 마이너스 1 방금 전에 나왔던 저 순서상 2, 마이너스 1이 바로 이 두 1차 함수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항상 교점이라는 게 1차 함수만 이렇겠니? 아니란 얘기야. 2차 함수도 그렇고 여러분 원의 방정식 배웠지?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 원의 방정식과 원과 직선의 위치관이 배웠잖아. 그치? 거기에서도 직선하고 만나는 그 점을 교점을 어떻게 계산한다? 직선 y는 2x-5라고 하면은 얘를 갖다가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해서 대입법으로 구하는 거야. 그게 뭐 한 거야? 연립한 거지. 그러니까 모든 함수들은 다 똑같아. 모든 함수들의 교점을 계산할 때는 항상 뭐 하자? 연립하자. 거의 그냥 자동 반사로 나와야 돼. 알겠지? 연립을 하는 이유는 교점을 구하기 위함이다. 항상. 알겠지? 연립을 하는 이유는 교점을 구하기 위함이고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을 해야 된다. 항상 이 생각을 담고 있으면 돼. 머릿속에. 알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이 단원을 선생님이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좋아하고 왜 중요하냐면 함수. 이 단원 이름을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할 때 오리엔테이션 들은 사람이 얼마 없구나 여기. 그냥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함수, 방정식, 부등식 이 단원의 이름을 방정식과 부등식이라고 지금 짜여져 있는데 이 대단원 이름을 나 같으면은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라고 이름을 짜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 그치? 함수, 방정식, 부등식.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없는데 함수라는 거를 넣어주고 싶다는 말이야. 그만큼 함수라는 거하고 연관이 깊은데 여기는 지금 단원 이름이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있어. 그래, 방정식, 부등식, 함수 얘네들이 왜 서로 묶여 있냐면 너네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대수를 배워. 대수가 뭘까? 무슨 뜻일까? 수를 대자는
대체하다 할 때 대자라고 생각하면 돼. 대체하다. 바꿔놓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를 바꿔놓다. 뭘로? x, y, a, b, c, 알파, 베타. 뭘로? 문자로. 문자로 바꾸는 걸 대수라고 그래. 그래서 과목 이름 자체가 여러분 고2 때 나 내년에 할 텐데 내년 겨울방학 이맘때쯤 할 텐데 대수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거기에 있는 거는 지수, 함수가 있고요. 함수.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삼각비 배웠지? 삼각, 함수가 또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함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중단원으로, 소단원으로. 지수, 함수, 방정식, 부등식. 그러니까 지수, 함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그냥 연달아서 있어. 알겠니? 그 다음에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연달아서 있고 나중에 또 2단원 가면은 삼각함수, 삼각함수,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이라고 불러. 진짜로. 그렇게 불러.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서로 그냥 몰려다니는 거야. 왜냐하면 방정식과 부등식은 아까 전에 연립방정식 풀어줬던 것처럼 비시각적이지. 뭐 그림을 안 그리잖아. 얘는. 그냥 내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없어. 그냥 내 머릿속에서 논리와 계산을 통해서만 근이나 해를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함수라는 걸 뭘 그릴 수 있습니까? 세 글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래프. 그지? 그래프. 발음 제대로 하면 그래프. 그지? 그래프라는 거는 뭐야? 시각적이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눈으로 확인하고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게 미적분의 시초야. 시각적인 거를 비시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어려운 거거든.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들은 전부 다 킬러 문제들은 이런 식이야. 비시각적인 거, 극히 비시각적인 걸 내면 시각적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비시각적이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거면 이거 왜 배웠어? 방정식 부등식 왜 배웠니? 나쁜 거였으면은 안 배웠겠지, 그지? 얘네도 필요해. 비시각, 비자가 또 아닐 비자를 써가지고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비시각적인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래프로만 나타내진 거는 오히려 시각적으로 바꿔야 돼. 방정식 부등식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을 고쳐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비시각적으로, 극히 비시각적으로만 방정식 부등식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로 그려줘야 돼. 시각적으로 바꿔봐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항상 어려운 문제들은 풀립니다. 기본적인 문제들도 그렇게 풀리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만 하자. 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얘는 명실상부 2차 방정식이지. 응? 지금 2차 방정식을 적었지, 선생님이. 방정식이라는 거는 풀 수 있니? x-1, x-2 인수분해 되니까 그는 누구와 누구다? 1 또는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 바로 비시각적인 거야,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 거잖아. 맞지? 내가 이렇게 계산한 걸 적었을 뿐이야. 뭐 그래프가 그려진다거나 그런 거 있어? 없어.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시각적으로 바꿀 수 있냐면 여기다가 딱 y는만 붙이면 돼. y는만. 알겠지?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y는을 왜 붙이네? 함수할 때 y는을 붙이지. x와 y의 관계가 함수인데 y는만 붙이면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좌변에다가 y는을 붙이고 우변에다가 y는을 붙이면 이거는 이제 함수의 위치 관계가 되는 거야. 둘이 는이라고 쓰면은 뭐다? 연립한 거지 지금. 뭐라고 했어 아까 전에 이걸? 무슨 법? 법. 등치법. 그지? 차차 외우면 돼 이러면. 외우는 거는 차차 외우시고 이러면. 그러니까 뭐야? 연립한 거라는 걸 알면 돼. 연립한 거야. 우와! 여기는 x에 대한 2차식.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0. 그지? 그러니까 뭐랑 뭐를 연립한 거야 지금 선생님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와 이렇게 보면 2차 방정식이지. 그냥 y는 넘기면 미지수 2개인 2차 방정식. 그지? 그 다음에 y는 0을 연립한 거야. 알겠니? 이 연립 방정식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입법이나 가간법이나 등치법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당연히 등치법을 사용한 결과를 이렇게 적은 거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이렇게 시선을 바꾸는 거야. 시선을. 똑같은 식인데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시선을 바꾸는 거지. y는을 붙임으로써 두 함수의 위치 관계로 해석한 거야. 맞지? 그러면 둘이 연립했다는 뜻은 연립은 왜 한다 그랬어? 교점 찾기 위해서. 둘의 뭐를 찾는 식이다 이게? 교점을 찾는 식이야. 그 둘은 누구야? 요 2차 함수와 요 y는 0. y는 0이 누구니? 다른 말로 하면은 원점? 원점은 x축이죠. 예, 기억이 안 나나? 일단 좌표 펴면 y축 x축이지. y는 1이라 그러면은 0,1을 지나면서 모든 y좌표가 1인 얘들만 모인 직선이잖아. 그래서 이름이 y는 1이잖아. 그치?
x는 1이라 그러면은 x좌표가 0, 1,0을 지나면서 x좌표가 항상 1인 애들만 모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녀석들의 특징이 뭐야? x축과 평행한 게 y는 땡땡. 그 다음에 y축과 평행한 게 x는 땡땡. 맞지? 근데 여기에서 y는 0이라 그러면 누구를 지나? 방금 전에 재혁이가 말했던 원점을 지나는 거잖아. 원점을 지나요. 원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거니까 얘가 y는 0인데 y는 0이 지금 보니까 누구야? x축이지. 따라서 y는 0을 x축이라 생각하면 자 얘가 x축이고 얘는 2차 함수잖아요. 맞죠? 2차 함수랑 x축에 뭐를 찾자? 교점을 찾자는 거는 세 글자로 뭐를 찾자? 중학교 3학년 때 다 했어. 뭐를 찾자? 세 글자. x 절편. 내 말했구나. 네, 맞잖아. 기억 안 나? 우리 y 절편만 찾았니? x 절편도 찾았어. x 절편도 찾았잖아. 그래서 이거부터 하는 거야. 쉬운 거부터. 2차 함수하고 누구를? x축하고 연립했잖아. 지금 연립한다는 거는 뭐를 찾겠다? 교점을 찾겠다. 그런데 x축과 어떤 녀석, 어떤 함수더라 하더라도 어떤 함수하고 x축하고 연립을 해서 교점을 찾으면 만나는 교점은 x절편이잖아. 이게 뭐 2차 함수에서만 x절편이 있나? 1차 함수에서만 있나? 아니야. 나중에 3차 함수도 x절편이 있고 4차 함수도 있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서도 다 있어. 여러분 뒤에서 배우는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다 있어. 알겠지? x절편은 어디에나 있다. 알겠니?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절표 그것이 바로 x절편이니까. 우리는 지금 x절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 x절편이 나온다는 얘기네. 뭐였어? 누구였어? 1과 2였잖아. 1과 2가 바로 누구다? 이 녀석의 이 2차 함수의 x절편이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얘 녀석을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x축 잘 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녀석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가지고 표준형으로 고쳐야 내가 꼭지점과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 추계방정식이라든지 그치? 근데 그걸 몰라도 돼. 왜? 여기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몇이라 그랬어? 1과 2라 그랬으니까 1과 2를 지나도록 그려주면 돼. 아래로 볼록으로. 됐죠?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는 무조건 x축이랑 어디에서 만난다? 1과 2에서 만난다. 요게 바로 직선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야. 알겠니?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운 거야. 2차 함수. 거기서 배웠잖아. x절편을 찾는다. x절편을 반대로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 x절편이 이런 식으로 나가지. 3과 5인 2차 아니 그냥 이렇게 써. x제곱의 개수가 1로 하자. 그냥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만들기. 맨 마지막에 있었지. 2차 함수 만들기 기억나요? x절편이 3하고 5래. 어떻게 만들었어? 얘를 인수분해된 꼴로. 이름이 없었잖아. 인수분해된 꼴. x-3 곱하기 x-5. 이렇게 2차식을 적은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앞에다가 1 붙여주고 함수잖아. 함수면 앞에 뭐 붙어야 돼? y를 붙으면 된다. 이게 끝! 이거는 x절편이 3하고 5인 2차 함수 만들기였잖아요. 3학년 1학기 때. 뭐였어? x절편이 어떻게 해서 나온다? 요 y를 0으로 바꿔버리면 y는 0과 연립한 결과가 되면서 이거는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거 풀면 당연히 3과고 나오겠지.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x-3, x-5는 이렇게 해서 만들었잖아. 2차 방정식.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나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뭐로 바꾸자? y는으로 고쳤으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였잖아. 맞지? 이거를 지금 배운 거야. 다시 배운 거야. 그냥. 근데 이제부터는 좀 폭넓게 생각하는 거지. x절편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여기에 진짜 재밌는 거야. 여기서부터 x축만 들어가겠니? 아니겠지. 이제 1차 함수가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미적분들 가면은 요게 3차 함수로 바뀌고 요게 막 1차 함수로 바뀌고 2차 함수, 3차 함수 다 하는 거야. 아니네? 그래서 이게 시초라는 얘기야. 미적분의 시초. 정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봐봐. 좀 들어봐. 이거만 할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뭘로 할까? 2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식의 형태가 의미하는 바가 보다. 이거는 비시각적이잖아. 얘 한번 풀어볼까? 풀면은 미리 준비해왔으니까 얘 넘기면 뭐나? 3x 나오고 얘 넘기면 뭐나? 플러스 2. 문장의 그 식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면 어차피 똑같이 푸니까 그지? 푸는 거는 의미가 없고 x는 몇 나왔었어 아까 전에? 1 또는 2 나왔었잖아. 얘를 풀면 1 또는 2가 나오는데 요 2차 방정식이 의미하는 걸 이제 또 시각적으로 바꿔보는 거야. 어떻게 바꾼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로 바꾸는 방법이 뭐야? 앞에다가 뭘 붙인다? 함수니까 그냥 y는만 붙이면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좌변의 함수와 우변의 함수에 이거는 뭐다? 연립한 거야. 알겠지? 왼쪽 함수와 오른쪽 함수를 연립한다. 왜 연립한다고 했어? 뭘 찾기 위해서? 교점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식은 이 2차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슨 의미다? 이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의 뭐를 찾기 위한 식? 교점에 정확히 말하자면 x좌표를 찾기 위한 식이야. 알겠지? 그 교점의 x좌표가 몇이라는 뜻이야? 1과 2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린다 쳐봐. 그래 대충 그리면 되지. 아래로 볼로 맞지? 이게 y는 x고 마이너스 여기 좌변에 있는 식 얘야. 알겠어? 그 다음에 y는 2x 마이너스 1은 1차 함수잖아. 직선이잖아. 여러분 공통수학 2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2면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이 포물선하고 직선이 만날까 접할까 안 만날까는 얘가 결정하겠지.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직접 정밀하게 y축, x축 배경 그려준 다음에 예쁘게 y절편 찾고 x절편 찾아서 정확하게 컴퓨터처럼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걸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둘이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가 바로 1, 여기가 바로 몇? 2라는 사실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뭘로? 이걸 내가 시각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로? 비시각적인 정보로 이거를 파악했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2차 함수에 대해서 x축만 따지지 말고 x절편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모든 함수에 대해서 교점을 구해버리면 그 교점의 x좌표가 바로 그 방정식이 의미하는 실근이다. 알겠어? 결론은 이거야. 결론이 뭐라고? 방정식의 실근.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 진짜 중요한 게 이것만 알면 돼.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의미가 같다. 7글자로 늘리면 교점의 이렇게 외우면 안 돼. 교점의 x좌표로 생각할 수 있다. x가 2글자잖아. 어쨌든 방정식의 실근 6글자를 7글자로 늘리면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 이것만 알면 돼 오늘. 이것만 알면 돼. 뭐 다른 거 막 판별식 뒤에서 나올 텐데 원의 방정식에서도 많이 했었잖아. 위치관계. 그치? 그 판별식은 외우지 마요 제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잖아.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돼.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니까 교점의 x좌표가 2개. 즉 만나는 점이 2개라는 뜻은 방정식의 실근이 2개다.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연결을 시켜야 돼. 연결을. 내가 이거를 배우고 이거를 배웠으면은 2개의 지식이 있으면 2개를 체인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그냥 따로따로 해버리면 이건 진짜 국어나 뭐 과학이나 사회나 그런 문과 과목 공부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 알겠지? 진짜 수학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미적분까지 연결이 되려면 미적분으로 대학 가는 거야 진짜. 알겠니? 미적분으로 대학 가는 거니까 딱 그거를 목표로 삼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것만 하고 좀만 쉴게. 이것만 하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식 있지? 넘겨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려. 3x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어도 똑같다는 얘기야. 이것도 풀면 똑같이 나오잖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 똑같이 x는 1 또는 2가 나오잖아. 그치? 이 1과 2가 의미하는 게 이번에는 이걸로 바뀌는 거야. 알겠어? 여기에다가 시각적인 요소를 바꾸기 위해서 y는을 추가시켜보잖아. 그치? 이번에는 뭐야? y는 x제곱과 누구의 교점? y는 3x-2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이 되는 거야. 그게 몇이다? x좌표가 1하고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내가 그 비시각적인 정보, 비시각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시각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면은 목소리가 y는 x제곱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럼 다 알잖아. y축이고 어디가 꼭지점? 원점이 꼭지점이지? 아래로 오르면서 이렇게 생긴 게 y는 x제곱이면은 내가 y는 3x-1을 막 정성스럽게 아래쪽에 마이너스 2 딱딱 찍은 다음에 y절편 찍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얘네들이 어디서 만나다는 걸 알아. 1과 2에서 만난다는 걸 알잖아. x좌표. 그치?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요 점이 1이고 요 점이 몇이다? 2다.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제부터. 알겠지?
꼭꼭지점 찾아가지고 예쁘게 배경까지 X축 Y축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자, 쉰 다음에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이 태도만 있으면 돼요. 이 태도만. 방정식의 실근은 X축 교점의 X축이다.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축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쉬는 시간. 18일까지 정확히 2월 27일까지 예약. 그러면 10시간 10시간 여름방학 때 월수금은 10시간이고 화목표는 그래도 8시간이었는데 8시간. 선생님 그럼 3년이 있던 반 2명밖에 없어요. 응. 와 그쪽으로. 야 좀 넘어와. 요일 바꿔도 상관없는 애들은 좀 화목토로 넘어와. 거기도 내가 하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잖아. 다 같이 넘어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영어 스케줄 때문에 좀 그런 애들은 좀 됐고 이왕 영어 좀 바꾸고 싶은 애들은 넘어오고 화목토로.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우리랑 완전 똑같아. 개념 루트로 교재가 완전 라인이 똑같아. 공수원은 개념 루트, 공수투도 개념 루트, 특강은 라이트 셋 똑같아. 뭐 진도도 똑같아. 그러니까 걔네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팩트잖아. 사실은 사실인데 말은 할게. 걔네는 숙제를 안 해와서 너네랑 실력 차이는 좀 걔네가 좀 더 잘하긴 해. 솔직히 말하자면 걔네가 좀 잘하는데 숙제를 너무 안 해와. 그래서 지금 실력이 거의 비슷해졌어. 노력을 안 해. 그래가지고 진도도 완전 똑같이 나가 지금. 내가 똑같이 나가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걔네도 좀 더 빠르게 나가려고 했거든. 잘하니까. 근데 숙제를 너무 안 해가지고 지금 똑같아 진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팍 치고 올라가는 거야. 남들이 열심히 안 하잖아. 잘하는 애들인데 열심히 안 하잖아. 그러면은 너네들이 열심히 하면은 진짜야. 이게 내 예시기 때문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고3 거까지 다 끝내고 온 애가 있었는데 근데 걔를 그래도 고3 때 이겼다니까. 고3 거까지 애초에 고1 들어올 때 다 끝내고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 걔한테 빌 붙어가지고 내가 막 수학 알려달라고 자존심도 강한데 이것도 모르냐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결국엔 꾸준히 계속 노력해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게 노력을 해가지고 걔를 이겼던 거야. 이기고 나서 그 도파민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아직도 남아있어 그 도파민. 그러니까 그런 게 행복이지. 오래 남는 게 행복이야. 막 쇼츠 보고 그렇게 해서 도파민 얻는 게 행복이 아니라 노력을 해서 진짜로 얻는 도파민, 그게 진짜 도파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 진짜. 한순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이거 다 부수겠다 이런 마인드를 버리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냥 이걸 왜 하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제발. 어차피 해야 되잖아. 어차피 이 길로 가기로 노력을 하기로 했으면 그냥 꾸준히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해봐. 3년만 그런 거 아니야. 고3 가면은 지금 이거보다 열심히 안 해요. 알겠죠? 지금 이거보다 열심히 하는 애들 없어. 고3 된다고 뭐 열심히 할 것 같아? 아니라 그랬잖아. 그때 되면은 이미 결과가 다 나와. 뭐 내신 포기할 사람은 다 포기하고 내신을 쭉 달릴 사람은 걔들만의 잔치고 진짜 몇 명 안 되는 그 속에서 노력 안 하는 애들 속에서 나 혼자만 노력하고 있어야지. 그때 나까지 노력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진짜 그렇게 돼. 지금 열심히 안 하잖아? 그게 쭉 가. 노력은 실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노력은 사람마다 다르잖아.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점점 그 의지가 사람인 이상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지금 여러분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될 때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열심히 안 하면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계속 떨어져 의욕이. 그럼 나중에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높이 똑같이 비교를 하면 지금 내가 이 정도 노력해. 이거하고 비교해봐. 낫지? 이 정도 노력하면 더 떨어지는 거야 나중에. 어차피 떨어지는 거. 그지? 그러니까 비교적 높게 만들어 놔야지 고3 때 그래도. 왜 이렇게 더러워? 고3 때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비교적 열심히 하는 상태가 돼야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야 여러분. 알겠니?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려운 거잖아. 그지? 사실 선생님은 꾸준히 하루에 5시간 이상 했다 그랬잖아. 수학을. 수학 과목만 꾸준히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했어. 아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 없었어. 그냥 한 거지. 하고 싶으니까 한 거지 그냥.
해야 되겠다 한 거지. 그냥 하면 됩니다. 알겠지?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지금 5등급제로 바뀌었지? 2등급까지는 그냥 하면 나와. 알겠지? 딱히 노력을 한다가 아니라 뭐 재능은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그냥 하면 나오는 게 2등급이야. 근데 그것조차 안 나온다면 그냥 한 거 안 한 거야. 알겠지? 진짜. 나중에 봐봐 한번. 여러분 내신 들어가서. 그리고 모의고사는 4등급. 그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는 내용만 마스터해가지고 하면은 3등급 정도 나오고 최대 3등급. 거기서 본인이 좀 더 훈련하고 생각 많이 하고 열심히 했으면은 2등급도 나오는 거고 1등급은 사실 조금 재능도 조금 섞여 있고 사실 재능은 아니야. 열심히 하면 가능해. 나도 했으니까 열심히 하면 돼요. 평범한 사람도. 알겠지? 1등급은 좀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건 진짜로. 근데 그 아래는 갈 수 있어. 2등급. 진짜. 노력만 하면 2등급은 갈 수 있고 그냥 쌤이 알려주는 기본만 하면은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은 3등급. 그것만 하면 최대야. 최대로 올라가봤자 그 이후엔 다 4등급, 5등급 하겠지. 9등급제니까 모의고사는. 됐죠?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자. 자, 예제 1번부터 갑니다. 좋아. 감독 깨고 아이 이거 조금만 풍량을 좀 줄일게. 바람. 자, 봐봐. 여기 지금 이차함수가 예쁘게 잘 그려놨지? 컴퓨터가 그려줬어. 챗 GPT가. 요거 딱 검은색 화면 배경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해주더라. 딱 똑같이. 겁나 신기해. 이거 내가 PDF로 딱 잘라가지고 캡처한 다음에 올려놨더니 챗 GPT가 이렇게 바꿔준 거야. 진짜. 요즘 기술의 발전이 정말 놀랍죠. 이거 안 그려줬으면 내가 그릴 뻔했는데. 자, 봐봐. 여기 마이너스 3하고 5가 뭐야? x절편이잖아. 그럼 아까 전에 뭐 배웠어? x절편을 찾는 방법은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건데 이거를 함수로 해석하면 y는 0, x축 그리고 y는 x 플러스 ax 플러스 b 2차함수와 x축의 교점을 찾는 2차 방정식이다. 항상 방정식의 질근을 교점의 x좌표로 생각해라. 아까 전에 졸던 얘들. 다시 들어. 교점의 x좌표는 뭐다? 방정식의 실근이다. 이거를 풀면 방정식의 실근이 나오고 그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된다. 그게 바로 누구야? 마이너스 3하고 5라고 알려줬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 마이너스 3과 5를 이용해서 다시 뭐를 만들 수 있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은 2차 함수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맞지? 그러면서 요 앞에 있는 2차항의 개수를 확인해줘봐. x제곱의 개수는 몇? 1이잖아. 그냥 기본 형태만 만들면 돼. 이거지? 이거 전개하면 나오는데 전개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자, 요렇게 만들면 되지. 끝? 자, 요게 바로 몇이야? a. 요게 바로 몇이야? b.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죠? 해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5니까 여기다가 답 적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x절편을 이용해서 반대로 2차 함수를 찾아라. 그런 뜻이야. 되겠니?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거, 이거. 자,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미지수의 미지수래. 개수의 미지수가 적혀 있다. 그치? x의 개수로 k가 미지수가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래프와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5일 때 누구의? x축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 근데 x축의 두 교점은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x? 절편, 그지? x축과의 두 교점은 x절편이라고 그랬어. 정확하게 말하자면 x축과의 두 교점의 x좌표가 x절편이라고 그랬어. 그지? 그 x절편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쳐보자. 안 나와 있잖아. 그지? 둘 사이의 거리만 나와 있어. 우리 이런 거 배웠지? 자, x절편이 알파 베타면 요 함수는 어디로 골로? 위로 골로기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지? 자, 여기에서 왼쪽이 알파고 오른쪽이 베타라고 우리끼리 정해보자. 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x절편이잖아. x축과의 교점들이잖아. 그지?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몇이란 뜻이야 지금? 5란 뜻이야. 되겠니? 문제를 해석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해석한 거야? 문제에 나와 있는 2차 함수와 x축이라고 하는 y는 0을 갖다가 연립해가지고 찾은 요런 관계. 그지? 두 점에서 만난다. 알파하고 베타. 왜? 두 교점이라 그랬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이렇게 시각적인 정보로 나타낸 거야. 되겠지? 그래프. 자, 그래서 알파랑 베타 사이의 거리가 5인데 우리 공통수학 2에서 배웠지? 수직선 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다? 그냥 뺀다. 빼는데 빼는 건 좋은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지? 안전장치를 다는 거야. 안전장치. 절대값이라고 하는 안전장치. 얘가
곧 죽어도 이 알맹이가 음수여도 양수여도 무조건 이게 거리가 될 수 있게 양수가 될 수 있게 절대값을 다는 거야. 이게 바로 오라는 뜻이야. 되겠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시각적인 정보를 다시 뭐로 표현해서 비시각적인 정보로 표현했다. 맞지? 자 그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우린 이걸 아는데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가 이걸로 해볼 수 있는 게 또 뭐야? 두근의 합도 있고 두근의 곱도 있겠죠 여러분. 누구의? 우리가 이거하고 이거를 연립해서 y는 0과 이 2차 함수를 연립해서 만든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인 거야 지금. 알파하고 베타인 거잖아. 맞지? 이거 풀면 x는 알파, 베타 나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이 녀석의 두근이야.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거 두근의 합은 얼마겠어? 시작! 2분의 K. 2분의 K 잘했어요. 이제 여러분한테 맡겨도 되겠네 이거 이런 거. 그지? 이제 내가 너분의 너의 마이너스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이제 한다? 자동? 알파 베타 넣으면 나와야 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입니다. 됐죠?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해야 돼.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은 이거고 두근의 곱은 이거고 두근의 차는 이거네. 네. 두근의 차는 이거네. 자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곱셈 공식을 써야 되는데 어떤 곱셈 공식 선생님이 알려준 거 딱 하나 있어. 이거 제곱 합의 제곱. 그치? 여기 차의 제곱은 4 둘곱. 4 들고? 네, 좋아 좋아. 무슨 뜻인지 알았어. 맞아요. 됐어. 이제 합차 곱으로 선생님이 먼저 놓은 다음에 합의 제곱 따라 제곱 차의 제곱. 그래서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몇 배곱? 400. 4배곱? 네. 요렇게 4배곱? 요렇게 잘했어. 떠올려주기만 하면 돼. 이거는 남한테 설명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 그치? 여러분 이거 알긴 알지? 합의 제곱 빼기 차의 제곱은 4배곱. 자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4배곱 4 알파 베타. 잘 공식이 떠오르지 않는다? 적어놓고 해. 알겠지? 항상.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2분의 K 제곱하면 4분의 K 제곱 된다. 그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선생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만 나와있고 절대값을 벗긴 값은 5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데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제곱한 거는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아는 거 같네. 제곱하면은 어차피 양수든 음수든 양수가 되니까 맞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25분. 자 그 다음에 4 알파 베타가 몇이야? 마이너스 4니까 4배 하면 몇이다? 마이너스 16이다. 됐죠? 자 그럼 마이너스 25 넘겨봐. 4분의 K 제곱은 얼마나? 9. 그러면은 양변에 4 곱하면 K 제곱은 얼마? 36이다. 자 문제에서 양수 K 값을 구해라, 음수 K 값을 구해라 그런 말은 없지. 그냥 K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 그랬으니까 K는 얼마? 풀마 6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 되지? 좋아. 이렇게 지금 뭐 한 거야? 아주 멋진 거를 한 거지. 비시각적인 거를 2차 함수 식만 나와 있는 거 X축 그냥 한글이잖아. 한글 영어긴 한데 어쨌든 그 문장식으로 나와 있는 거 비시각적인 정보잖아. 비시각적인 정보를 y는 0과 2차 함수 이렇게 둘로 해석해서 시각적인 정보로 바꿔준 거야. 됐지? 둘 교점을 실제 알파 베타라고 놓아서 이런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이 그림을 해석하면 둘 점 사이에 거리는 5 그거를 다시 비시각적인 계산으로 바꾸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5다. 둘의 차가 5다.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서 요걸 보면 딱 떠오르는 것이 차가 나왔네. 그럼 합하고 곱은 내가 구해줄 수 있으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 곱을 하자. 이렇게 발상이 떠오르는 거야. 알겠지? 많이 복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제 2번을 봐봐. 이거는 내가 딱히 안 했어. 근데 정리만 하자. 정리만. 솔직히 그것도 안 해주면 솔직히 좀 너무하니까 앞에서 연립을 하는 이유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라 그랬어. 그치? 연립을 하는 이유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 잘 보이나? 여기 식은 보이지? 2차 함수야. 요 2차 함수하고 x축 표시돼 있지? 노란색으로. x축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하는 상수 k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위치관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미 다 봤겠지만 공동사 2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이미 배웠잖아. 그거보다 더 쉬운 건데 이게 원하고 직선이 어떤 위치관계를 가질 수 있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어떻게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나야 한 점에서 만나? 접점. 그치. 접해야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딱 한 점.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원을 요거라고 하면 딱 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어. 이게 항상 위치관계야. 알겠지? 항상 위치관계라고 하면 이 세 가지만 더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건 원이 아니라 포물선이잖아.
이차함수. 2차 함수가 누구? 직선. 직선 중에 누구? 특별한 경우 x축 y는 0과의 위치형이다.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은 2차 함수하고 x축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지. 지금까지 줄곧 보던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2차 함수하고 이번에는 x축이 한 점에서 만나다. 접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하고 x축이 뭐 할 수 있어? 제일 중요한 거야. 만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림을 그려주면 돼. 되겠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서 중요해. 2차 부등식에서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많이 나와요. 이게 가장 중요해. 만나지 않을 때가 가장 많이 나와. 2차 부등식에서. 알겠지? 어쨌든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교점이 두 개란 소리잖아. 교점이 두 개란 소리는 교점은 뭘로 생각해라? 방정식의 실근으로 생각해라.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다? 두 개다.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걸로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방정식에선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지. 그냥 이걸 왜 외워? 그지? 그러니까 막 그냥 두 점에서 만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뭐였어? 교점의 x좌표는 뭘로 바꿀 수 있다? 방정식의 실근으로 바꿀 수 있다. 연립방정식의 실근. 거기에서 나오는 x값이 바로 이 교점의 x좌표일지니 그 x좌표가 두 개란 소리는 교점이 두 개란 소리고 교점이 두 개란 소리는 내가 방정식을 풀었을 때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 실근이 두 개는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썼을 때 루트의 알맹이 속에 존재하는 게 판별식이잖아. 그게 0보다 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개 존재한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교점이 두 개는 그냥 바로 이렇게 외워버리지 말고. 알겠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은 재밌는 거. 접하는 거지. 접하는 거. 이거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도 하고 그걸 세 글자로 줄이면 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수학에서. 알겠지?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야. 자,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라는 뜻이잖아. 이거를 이제 방정식의 실근으로 표현하면은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라는 소리인데 실제로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일 수는 없어. 알지? 이거는 그냥 말로만 들어.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일 수는 없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그러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부르고 그게 중복되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중근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중근이라는 게 근이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야.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엄연히 두 개야. 알겠니? 그거에 대해서 뭐 시험에서 함정 문제를 내진 않지만 여러분 이게 깊이야. 이해도의 깊이. 알겠어? 중근도 두 개긴 두 개인데 교점이 하나라고 했을 때 중근 가진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지. 중근을 가지면 우변을 0으로 놨을 때 왼쪽은 무슨 식? 그렇지. 이걸 알아듣네. 완전 제곱식은 0꼴로 나타낼 수 있다. 기억나?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은 0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중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지면 교점이 한 개. 교점이 한 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접한다. 반대로 해볼까? 접하면은 교점이 한 개다. 교점이 한 개란 소리는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다.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란 소리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일 테니까 서로 같은 두 실근은 중근이라고 그러니까 중근이면 완전 제곱식은 0꼴로 나타낼 수 있고 마지막 판별식은 0, 2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 이게 진짜 지금까지 다 배웠던 거지. 지금까지 다 배웠던 건데 이거를 지금 뭐만 해줬어? 연결만 해줬던 거야. 연결만. 알겠지? 이 모든 걸 다 연결할 수 있어야 되나? 접한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는 말고 접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거 떠올리는 거는 안 되고 논리적인 과정은 알아야 된다라는 데 그냥 문제 빨리 풀려면 이렇게 바로 연결을 시켜줘도 되지만 안 돼. 그렇게만 공부하면 안 돼. 접한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이다. 또는 접한다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은 0이다. 접한다라고 하면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다. 중근을 가진다. 되겠어?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얘지. 이 얘만 나오면 돼. 지금 뭐 나왔어? 두 실근을 서로 교점의 개수가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정리하면 이거야. 그 다음에 하나의 점에서 만나면 교점이 한 개는 접하면은 판별식이 0이다.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 이제 남은 거겠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왜? 만나지 않는다잖아. 이거를 전문용어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빵개. 그치? 교점의 개수가 빵개라는 소리는 교점을 뭘로 바꿀 수 있다? 연립방정식의 방정식의 실근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 빵개. 방정식의 내가 왜 자꾸 실근이라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왜 근이라고 안 하고 실근이라고 하냐? 좌표평면이지. 네. 잠깐 하고 갈게. 기본 상식이야. 내가 설명도 했어. 좌표평면, 그러니까 수직선 두 개를 직각으로 엮어놓은 게 좌표평면이잖아. 여기 위에다가 허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물론 여러분 단계에서는 대학교 가면 표현할 수 있어. 복소평면이라고 배워. 그지? 근데
허수라는 거를 우리가 배우는 지금 실 좌표 평면 위에다가는 나타낼 수가 없어. 뭐 1, 2, 루트 2, 루트 3, 파이 뭐 이런 거는 나타낼 수 있겠지. 하지만 실수만 나타낼 수 있고 허수는 절대 1 플러스 2i 어떻게 나타내래? 못 나타내. 알겠지? 뭐 1을 뭐 x좌표로 할래? 2를 y좌표로 할래? 안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교점이라는 말을 쓰려면 점이잖아. 점. 어디에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거는 무조건 이 교점에 x좌표도 뭐 실수고 y좌표도 뭐 실수란 얘기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계속 실근만 언급하는 거야. 실근만.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실근이 0이라는 소리는 방정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무슨 근? 허근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근이 없다라는 말이 존재하고 근이 없다라는 말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뭐가 존재한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한다. 되겠니? 되겠어? 엄청난 건데. 와, 이런 표정을 지어야지. 와, 이런 대단한 발견하는 건데. 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허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허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그 알맹이가 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허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그 알맹이가 바로 판별식이니까 알맹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다?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만나지 않으면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는 교점이 빵개. 교점이 빵개는 실근이 빵개. 실근이 빵개면 허근이 존재한다. 허근이 존재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진짜 남한테, 친구한테, 동생한테, 엄마 아빠한테 설명해봐 한번 집에 와서. 알겠지?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이 확장이 돼가지고 이게 확장이 돼서 뒤에 나오는 이차함수와 1차함수의 직선 길이의 위치 관계가 되고 이게 더 확장이 돼서 여러분이 이미 선수를 쳐버렸지만 원의 방정식에서 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되는 거야. 거기서 판별식도 이용하잖아. 알겠지? 물론 D는 R보다 작다, D는 R보다 크다. 그거를 더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하시고. 자, 여기서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무슨 뜻?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두 개. 서로 다른 두 교점이 존재한다. 서로 다른 두 교점이 존재한다는 뜻은 방정식의 실근으로 치면은 실근이 두 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는 뜻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판별식 써보자. 여기 있는 거를 판별식 써보면 짝수는 아니니까 그냥 써보면 B는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그냥 이 참수에다가 바로 쓰면 돼. 알겠지? 뭐 연립한다? 연립하면 어차피 뭐 돼? X축이 Y는 0이니까 그냥 0 달아주면 되잖아. 그치? 여기다가 그냥 판별식 쓰는 거야. 그냥 이 참수인 상태에서 판별식 쓰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얼마? 2차항의 개수는 1이고 상수항은 K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B제곱 마이너스 4이C. 자, 이게 뭐다? 0보다 크다. 됐죠? 해보자. 야, 이거 계산하면 4K제곱 여기서도 4K제곱 나오지? 빼지? 그럼 없어지지? 그러면 4K제곱 없애고 그 다음에 1차항은 4K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플러스 1하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상수항이 나오겠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는 뜻이니까요. 이거 옛날에 교수님한테 직접 지적받았는데 여기서는 0보다 크다고 했는데 이거 는이라고 적으면 안 돼. 알겠지? 화살표로 적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서술형으로 적으려면. 알겠지? 틀린 거야. 그래서 화살표로 적었고요. 자, 고쳤고. 자, 그래서 K 구하면 얼마? 4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조건은 K는 4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에서 2번, 3번을 풀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한 점에서 만난다. 즉, 교점의 개수가 1개. 교점의 개수가 1개라는 뜻은 접한다. 교점의 개수가 1개라는 뜻은 실근도 몇 개? 실근이 1개. 즉, 뭘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는 뜻으로서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몇이면 됩니까? 0이면 된다.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또 구할 필요 있니? 또 구할 필요 없죠. 뒤로 하지. 이거 이용하면 되잖아. 여기에서 그냥 부등호만 뭐로 바꾸면 돼? 등호로 바꿔주면 되지. 는. 그지? 할 줄 알지? 그래서 K는 4분의 3. 이미 계산해놓은 결과잖아. 왜?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면 똑같이 나오겠지. 판별식이라는 건 똑같잖아. 어디에서나. 그치? 같은 식 가지고 하면. 그러면 같은 식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우변만 달라진 거잖아. 는 0으로만 바뀐 거잖아. 그럼 마지막까지도 는 0이 있겠지. 는이 있겠지. 그래서 는 4분의 3으로 바꿔주면 돼. 등식으로. 자,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는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써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는 거지? 표정을 보면 좀 그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니? 아니면 아는데 재미없어서 그러는 거니? 둘 다니?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는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는 소리는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는 소리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소리잖아. 됐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쓸 건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여기 있잖아. 크다가 여기 있잖아. 얘 부등호 방향만 어떻게 해주면 돼? 바꿔주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은 K가 4분의 3보다 작다. 이런 걸 응용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좋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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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는 거야? 좋은 거니? 좋아. 자, 그래서 예제 3번 또 가봅시다.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걸 따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 다른 선생님들 보면은 이걸 따로 공부를 시키는데 어차피 여러분은 이적공까지 다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선생님이 가르쳐 놓은 거야. 지금 이미 알려줬어. 뭐야? 교점은 연립이다. 교점은 연립이야. 교점은 연립인데 그 연립하는 거를 무슨 방법으로? 등치법으로. 등치법. 이제부터 등치법만 쓰면 돼. 그래서 2차 함수 얘와 그래프의 직선 y는 2x 플러스 b가 오른쪽에 이렇게 잘 그려져 있네요. 시각적으로 아주 잘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시각적으로 아주 대놓고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뭘로 바꿔줘야 돼? 좋고 나쁘고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비시각적으로 나타내고 비시각적으로 나타냈으면 시각적으로 나타내라. 이게 기본 원칙이야. 알겠지? 문제를 푸는 기본 원칙. 알겠어? 그래서 비시각적으로 바꿔본다는 얘기는 뭐야? 교점의 좌표를 구하겠다. 즉 얘와 얘를 뭐 하겠다? 연립하겠다. 근데 연립하는 방법은 뭐? 등치법 2차지. 그 다음에 1차 2x 플러스 b 얘네 둘이 뭐 하다고 놓으면 돼?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여기다 y는 달아주면 얘는 2차 함수 되는 거고 얘한테 y는 달아주면 얘는 1차 함수 직선 되는 거잖아. 그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을 계산하자는 게 바로 연립이지. 그 연립 방정식을 계산할 때 무조건 그냥 등치법으로만 놔주면 돼. x에 대한 식기를 갖다. 알겠죠? 이렇게 자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바로 뭐가 나온다? 교점에 계속 말하지 오늘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에 뭐? x 좌표라고. 알겠지? 여기에서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누가 나온다? 교점에 x 좌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 두 개가 바로 누구? 3하고 7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아주 잘 시각적으로 잘. 그지? 시각적으로 아주 잘 나와 있어. 여기 지금 직선이 있잖아. 2x 플러스 b. 그지? 그 다음에 얘도 그려져 있잖아. 2차 함수. 2차 함수와 직선 간의 교점에 x 좌표가 나와 있네. 얼마? 3하고 7. 3하고 7이 교점의 x 좌표라는 얘기는 3하고 7이 교점의 x 좌표라는 얘기는 3하고 7이 교점의 x 좌표라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실근이 누구다? 3하고 7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똑같다는 얘기야. 교점의 x좌표는 누구랑 같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똑같다. 그냥 방정식의 실근이 똑같다. 나중에 여러분이 3차 함수로 가든 4차 함수로 가든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똑같다고. 알겠지? 모든 함수끼리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했을 때 실근과 같다. 그래서 그게 3과 7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반대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배웠지? 쟤를 넘겨서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생각을 하면 a-2x 플러스 얼마니? 5-b죠. 네. 좀 도와줘봐.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뭐가 나온다고? 3하고 7이 나와야 돼. 그럼 뭐 이용할래? 중학생들은 대입하겠지. 계수비교법.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 계수비교법? 네. 좋아. 계수비교법? 안 좋아. 왜냐하면 이거는 항등식이니? 네.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그지? 계수비교법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아쉽게도. K에 관한 K의 관계없,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 그렇게 나와 있으면 A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 X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 그렇게 나와 있으면 항등식이지. 그러면 계수비교법 써도 돼. 항등식이면 무조건 써도 돼. 알겠지? 근데 얘는 방정식이야.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다고 그랬지. 등식은. 얘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X 값에 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한번 남았을 때 설명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상같이 된 다음에 연립. 그거를 이제 잘했는데 그 중학생. 중학교 2학년생 2차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중학교 2학년생도 할 수 있는 단계. 근데 고등학생들부터는 좀 더 엘레강스하게 생각을 해야 돼.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야 돼?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얘네들이 의미하는 거. 합, 곱. 말했어.
두분의 합. 와. 에다가 뭐 붙인 거? 마이너스 붙인 게 얘잖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알겠지? 앞에서 배웠던 거잖아. 바로 앞에서 배웠잖아, 저번 시간에.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야? 두분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뭐야? 두분의 곱자리지 않니, 여기? 그치? 두분의 곱자리지 않니?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자고. 그렇게 해야 돼. 3 더하기 7 하면 실제로 두분의 합이 얼마? 10이잖아. 그치? A-2가 10인 게 아니라 마이너스 쉬운 A-2 두분의 합공식을 쓴 얘가 10이란 얘기야. 이해돼? 두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공식으로 하면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10이란 얘기니까 A는 얼마나?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계산되겠지?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아 물론 대입해서 연립한다고 해서 내가 뭐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것도 여러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한테 맡기는 거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보통은 쓴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겠니? 자 그래서 두분의 곱 얼마? 21 그대로 그냥 5-B가 21이니까요 B는 마이너스 16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됐어? 오 그래서 맞지? A는 마이너스 8이고 B는 마이너스 16이니까 둘이 더해서 얼마다? 시작?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되겠지? 야 지금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실수 한 번도 안 했니? 네. 와 이런 날도 있다니까 저번에 그런 날도 있는 거고 이런 날도 있는 거야 실수 한 번도 안 하네 근데 실수를 꼭 한 번도 안 하는 거를 자각을 하면 리듬 게임도 그렇고 뭐 어떤 게임도 그렇고 뭐든 다 실수하더라 일 실수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다음 문제 갑시다 다 할 수 있다 자 요 2차 함수 봐 이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또 그래프를 안 그려놨어 맞지? 그래프를 안 그려놨어 그러니까 비시각적으로만 알려준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비시각적인 정보는 시각적으로 바꿔야 되고 시각적인 정보는 비시각적으로 바꿔야 돼 항상 그래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것만 잘해도 사실 미적분까지 아무 문제 없이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그 경우의 수 확률은 어쩔 수 없는데 봐봐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위로 블록으로 그려야 될 것 같지? 그치? 그러면서 이 녀석 누구야? 1차 함수 직선이잖아 여러분이 공수투에서 많이 한거 그래서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뭐니?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연결을 시키라고 두 점에서 만나면 실근이 2개 실근이 2개라는 소리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라고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큰데 누구의 판별식이 이 녀석의 판별식 말고 둘의 뭐를 찾으려고 했어? 교점을 찾으려고 했잖아 교점 그지? 그러니까 둘을 연립한 2차 방정식에 실근이 2개다 그런 소리야 이해되니? 얘를 풀면 실제로 교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교점이 몇 개라고? 2개라고 그 2개란 소리는 얘를 풀면은 실근이 2개란 소리니까 얘를 가지고 판별식을 쓰면은 0보다 크겠지 됐어? 이해가 됐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싹 다 이쪽으로 넘깁시다 이쪽으로 넘겨 우변으로 넘겨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이 얼마 돼? x제곱이 되면서 전부 다 묶어줄게 선생님이 묶어줄게요 걱정마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b 넘기면은 플러스 3-2는 0 이런 뭔지도 모를 2차 방정식이 되겠지 이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야 근데 이거 가지고 판별식을 쓰면은 별로 그렇게 예쁜 형태는 아닐 것 같아 맞지? 그러면은 일단 쓰지 말고 가봐 자, 두 점 중 한 점의 x좌표가 근데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머릿속에서 근데 x좌표가 나와 있네 방정식의 실근이 누구다? 1 플러스 루트 5를 하나 알려준 거지 그래서 교점의 x좌표 하나를 알려줬잖아 두 교점이 존재한다 그지?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5래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거 저번에 배웠지 1 마이너스 루트 5가 바로 다른 한 근이다 저번에 배웠던 혈례근 그치? 혈례근 사용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혈례근이 존재하려면 뭐 거창한 얘기는 아닌데 유리수 A이다 저거를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색칠해놨지? 유리수 딱 보면은 자세히 봐봐 유리수 노란색이야 노란색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수 저 말이 없으면 혈례근이라는 생각조차 하면 안 돼 알겠지? 왜 이 루트 5라는 얘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5라는 소리 아니야 이 보장이 있으면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겠지 1 마이너스 루트 5 그지?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A 여기는 A라든지 여기는 B에서 루트가 등장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여기서만 루트가 등장했을 거 아니야 그게 보장이 되려면
A랑 B는 뭐 해야 된다? 유리수여야 된다. 모든 개수가 다 유리개수여야 혈내근이 존재한다. 이거를 허근으로 바꿔도 허근의 혈내근도 마찬가지로 모든 개수들이 실개수여야 혈내근이 존재한다. I에서도 똑같았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한번 복습하고 가. 어? 상수라 아니야? 응? 유리수 상수라면 상수라는 거는 수체계가 아니야. 그냥 숫자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 상수라는 거는 실수인지 허수인지 복소수긴 하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 복소수니까. 그러니까 상수라는 건 그냥 수야.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상자가 뭔지 아니? 항상 상자.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고. 변수, 그러니까 변하는 숫자가 아니라고. 알겠지? 그냥 하나의 고정된 숫자야. 항상 숫자야 걔는. 알겠지? 뭐 A라고 쓰고 얘를 A는 상수다라고 쓰면은 일단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상수라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다뤄봤잖아. 그치? 그래서 제대로 모르고 했지. 나도 그랬어, 옛날에. 그러니까 나도 찾아본 거지, 관심이 있어서. 상수라는 건 대체 뭘까? 그냥 숫자야. 그냥 A는 상수라고 하면 A가 정확하게 어떤 숫자로 정해진 것 뿐이야. 막 변하지 않고. 변하는 건 뭐라고 불러? 변수라고 그러지. 보통 우리가 X나 Y로 쓰는 거. 얘네들은 X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뭔가 바뀌어. 그래서 이거를 매개 변수라고 나누면 돼요. 3대인가? 미적 분수에서. 그래서 매개 변수.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들어가니? 아니야. 아직 안 들어봤지? 그러면 일단은 변수가 일단 변하는 수고 상수는 반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상수는 고정된 숫자야. 알겠지? 저게 어떤 숫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숫자야 숫자. 알겠지? 수체계가 아닙니다. 오해를 많이 하는데 나도 그랬었고. 어쨌든 진행하면 자 1 플러스 루트 5랑 1 마이너스 루트 5가 두근이지. 뭐 할래? 대입해 볼래? 아니야. 이제 대입하기 싫지? 네. 뭐 할래? 합. 두근에 합 구해봐야겠지. 이제 하지. 그러니까 귀찮아지면은 공식을 쓴다니까 우리가 인간인 이상, 그지? 대입해볼 순 없잖아. 2차잖아. x에다가 대입해서 풀어도 돼. 얘는 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두근의 합 구하면 2죠. 2가 뭐야? 너분의 너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a 마이너스 2 그렇게 해주시면 돼. 그 다음에 곱은 얼마야? 저거 둘이 곱하면 얼마? 마사. 마사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이렇게 한 거니까 얼마 된다? 3 마이너스 b가 된다 그냥. 이거 계산하면 a값 b값 나오겠지. 그래서 a는 4, 그 다음에 b는 3에서 마이너스 4 빼면 7이니까 b는 7 이렇게. 그래서 a는 4, b는 7이니까 둘이 곱하면 2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 자, 그 다음에 이것만 빠르게 하고 넘어가자. 이거는 이미 썼잖아요. 뭐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누구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떠올려주는 거는 속도를 위해서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알아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는 교점이 두 개라는 소리고, 교점이 두 개라는 소리는 일맥상통하는 언어로서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라는 소리고,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계속 말해주면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이 태도를 이렇게 갖추고 있어야 돼. 알겠지? 수학할 때 항상. 그래서 이것과 시작한다. 이 둘을 교점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는 얘기야. 자, 따라서 이거를 넘겨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5는 0. 자, 이제 끝나간다. 자, 집중. 여기에서 판별식을 썼을 때 뭐다? 25 플러스 5 좋아. 12k 플러스 20 됐지? 해서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자, 그래서 이걸 풀면은 12k 넘어가서 마이너스 45니까 자, 여기서 12로 나눠버리고 3으로 약분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4분의 15가 나오겠죠? 됐니?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직접 만드는데 자, 거기에서 무턱대고 그냥 2차 주어진다고 해서 이 2차 식에다가 판별식을 쓰시면 안 되고, 그거는 x축과의 교점에서는 괜찮지만 어차피 0을 쓸 거기 때문에 우겨내. 여기에서는 얘와 누구의 교점을 확인하고 싶다? 1참수 직선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쟤네 둘이 같다고 놓고 나서 그 2차 방정식에다가 판별식을 써야지. 되겠어? 제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당연히 이제 입이 아프다, 입이 아파. 입이 아프다. 계속 말하잖아. 판별식이 0하고 같다. 그 다음에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라고 그랬잖아. 근데 아까 전에 하나만 해보면 된다 그랬지. 여기에서 이 부등호를 등호로 바꿔주면은 2번의 답이 되고요. 이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주면 3번의 답이 됩니다. 할 수 있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K가 마이너스 4분의 15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저 부등호를 반대로 하면
작다. 마이너스 4분의 10보다 작다가 되겠죠. 됐니?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지? 근데 이 별거 아닌 게 바로 이 다음에 배울 2차 부등식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거를 안 하고 진짜 공식을 외우려고 하잖아. 할 수는 있어. 그래서 문제거든. 나중에 미적분 가면 공식을 못 하거든. 양이 못해. 외워서 못해. 미적분 가면 절대 못해. 그래서 지금 이 외울 수 있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외워버린다면 나중에 힘들어져. 근데 지금도 힘들고요 무조건. 연결이 안 되잖아. 이거 외우고 이거 외우고 이거 외우고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응용해서 낸 4점짜리 문제 같은 거는 절대 못 푸는 거야. 그냥 나중에 수능까지도 그래. 알겠지? 지금 이 쉬운 거를 할 때, 그나마 좀 쉬운 거를 할 때 외우려고 들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지루하겠지만 여러분 알아. 내가 계속 이유를 말하는 이유가 입 아프게 계속 목이 쉬어 나가도록 목이 가버리도록 말하는 이유가 그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야. 그것만 하면 돼. 애티튜드. 알겠지? 영어로 하면. 그것만 잡혀있으면 여러분 미적분까지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오히려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야. 외우려고 하면 괴로워져. 2차 부등식이 제일 어려운 단원이 돼버려. 내가 예전에 말했지. 2차 부등식이 제일 어려운 단원이 돼버려. 난 그러지 않길 바래 제발. 근데 이걸 외우지 않고 지금 이 단원부터 제대로 첫 단추부터 잘 꿰매 나가잖아? 그럼 나중에 2차 부등식이 제일 쉬워. 왜? 시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 시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거. 2차 부등식. 막 공식 외우려고 하면 끝. 안 돼. 그 비시각적으로만 풀려고 하는 거야 계속. 그거는 공식 외우려고 하는 거. 진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수학은.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알겠지? 마음은 알아. 나도 2차 부등식을 외워서 푼 사람이야. 몰랐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학원도 안 다녔고 급했으니까. 당장의 시험이 앞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웠는데 계속 그거를 생각하면서 외지를 계속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된 거야. 근데 거기에서 그냥 안 생각하고 공식만 외워서 그때 당시에 등급만 잘 받아야지 나중에 미적분 가면 망해. 고2 정확하게 여름방학 뚫릴 때 망해. 알겠지? 그때 숙고자를 외워서 하려고 하면. 알겠니?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저거 질문은 안 지웠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해가지고 올릴게.